감정이나 어떤 느낌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사고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기 코치 이종우입니다. 자,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즉흥 연기를 어떻게 부단히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구체적으로 실예를 들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출된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 발생했다면 말이에요. 그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를 끌어들여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끝없이 듣게 만들었어요. 우린 자기 표현에 서툴러요. 하고 싶은 말을 똑바로 못해요. 맞죠? 하지만 이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느끼던 우린 상관 안 해요. 아시겠어요? 라고 문장이 쭉 쓰여져 있습니다. 이 문장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되풀이해서 소리내서 읽어내려 가세요.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이 생기실 겁니다. 떠오르게 되면 그 문장이나 단어를 써두세요. 아니면 기억을 하든가. 그렇죠? 만약에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었는데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놔두세요. 이게 첫 번째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자, 다음에 해야 될 것도 알려드릴게요. 이 문장을 잘 읽어보면 사람의 말이 이렇게 글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의 말을 할 때 이걸 읽어보면 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장소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물이 몇 명이 등장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몇 명이 등장을 한 거죠? 다수요. 정확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 문장 중에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를 끌어들여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우린 상관 안 해요 라고 한 거 보면 다수였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다수, 아마 직책상 봤을 때 학생이겠죠? 그 다수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하고 다수의 학생들이 여기에 이 장소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실 수 있죠. 앞으로 계속 해볼 텐데 금방 하시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요. 이 문장을 잘 읽어보면 선생님하고 어떤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은 이 어떤 장소에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장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떤 장소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뭘 하는 것 같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동의가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여기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학생 중에 한 명이 선생님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일단 찾아내시면 돼요. 아,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놨어요. 그 다음에 아까 뭘 찾아놨죠? 처음에 1번에서 떠오르는 거. 그렇죠? 네. 그거를 찾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나 어떤 느낌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사고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어떤 것들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사고하십시오. 그러면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고가 들어가요? 분명히 말하는 주체가 선생님이 아니고 학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따라오시고 계신 거죠? 첫 번째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요. 선생님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써 있습니다. 그 학생이 선생에게 대한 어떤 판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만약에 발생했다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렇게 보면 아까 맨 처음에 문장들을 읽었을 때
떠오르는 게 뭡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읽었을 때 뭐가 떠오르셨어요? 통보요. 예,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통보. 그러니까 통보한다는 건 뭐야? 이 경우수로 보면 주체 학생과 다른 아이들이 앞에 계신 대상인 선생님에게 어떤 것들을 통보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통보를 하려면 통보해야 되는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돼요. 그 결정이 되지 않으면 통보라는 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맨 마지막 문장에 이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느끼던 우린 상관 안 해요. 아시겠어요? 라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우린이라고 그랬으니까 말하는 학생이 말을 하긴 하지만 우린이었으니까 대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상대방에게 뭐한다? 통보한다라고 기결됩니다. 그렇죠? 이 사고 체계로 여기 있었던 문장들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게 되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통보를 해야 된다. 여기 돼 있잖아요. 우린 자기 표현에 서툴러요. 하고 싶은 말을 똑바로 못해요. 맞죠? 선생님이 우리를 끌어들여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끝없이 듣게 만들었어요. 라는 얘기는 어떤 앞에 있는 선생님이 얘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어떤 얘기를 끝없이 듣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학생을 포함한 이 대다수의 학생들은 뭘 하고 싶지 않다? 선생님이 느끼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그동안 쭉 강압적으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라는 얘기였으니까 이제는 뭐 하겠다? 이제는 안 듣겠다. 네. 이렇게 이 말들이 이렇게 뭐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대학 시험 볼 때 한 시간을 잠시 주거든요. 10분, 뭐 20분 주는데 그때 이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저 앞에 계신 분하고 제가 했던 이것들이 뭐라고? 이 문장을 보고 내가 배우로서 어떤 연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결정이 돼야만 뭘 한다? 이 말들을 사용을 해서 예를 들자면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말하는 화자가 대표로 선생님에게 뭐 통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 테스트는 대사 외우기 테스트가 아니어서 이걸 살짝 보면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들고 어떤 말을 한다? 제가 대략 해보겠습니다. 예. 저 선생님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신데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면 말이에요. 그 의미라는 거는 절대로 단순하지 않다고요. 선생님이 우리를 끌어들여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끝없이 듣게 만드셨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자기 표현에 대단히 서투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똑바로 말을 못하게 돼요. 맞죠?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뭐야? 우리는 선생님이 어떻게 느끼던 우리는 상관 안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라고 선생님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계속 되풀이해서 훈련해 보셔야 돼요. 세상에는 이런 문장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계속 훈련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진짜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상황의 상상력에 대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평상시에 혼자서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소설책 읽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소설을 이렇게 펴서 그 소설의 문장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 쓰여져 있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 내려가면서 글자들의 의미를 사전을 통해서 꼭 찾아보면서 어떻게 읽어 내려간다? 글자의 의미들을 찾아서
어떤 인물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 떠오르는 상상 훈련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소설에 묘사가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꾸준히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대사가 제시됐을 때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준비를 해서 연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늘 응원하겠습니다. 안녕.